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좀 많이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동아시아사 14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나라입니다. 자, 수나라 문제, 양견이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건국을 하는데 589년이니까 6세기 말이죠. 그죠? 네.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죠. 예, 이제 소위 말하면 통일 왕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돌궐과 화봉공주를 보내고 고구려를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돌궐과 화봉공주를 보낸다는 거는 돌궐과 수나라가 뭐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예요. 즉 우호적인 관계를 해서 고구려를 고립을 시키고자 한 거였죠. 일단 화봉공주가 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즉 돌궐과 이 조공과 책봉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끊임없이 수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나라와 갈등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돌궐과 이 수나라가 교류를 맺어서 수나라는 이를 통해 고구려를 확실하게 이제 제압을 하고자 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구려가 돌궐과 관계에 맺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수나라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즉 수나라는 돌궐과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때리려고 했지만 고구려가 그보다 더 빨리 돌궐과 관계를 맺으면서 수나라에 대항을 하기 시작하죠. 같이 대항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의 외교를 보면 고구려가 여기 있으면 위에는 돌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 세력에는 수나라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떼고 이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관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침공을 버텨내면서 수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여기 주어가 있다면 뭘 달아야 되겠어요? 그죠? 고구려를 달아야겠죠? 고구려는 수의 침공을 버텨내면서 수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양제 때 약 116만의 군사를 투입을 하는데요. 이 116만의 군사를 투입을 하는데 어디에서 이제 지느냐면 을지문덕 장군으로 유명한 살수대첩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16만이 아니라 113만이네요. 즉 약 113만의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30만 정도를 이제 보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을지문덕에 의해서 살수에서 대판 깨지니까 수양제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화봉공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봉공주가 무엇이길래 이 수나라가 돌궐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용을 했던 걸까? 중국 왕조가 즉 우리가 오늘 배울 수나라와 당나라가 되겠죠. 수나라와 당나라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주 즉 황제의 딸이나 또는 뭐 여자 조카가 정도는 되겠죠. 그죠? 이 정도의 친족 공주를 이민족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예, 공주는 이제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황제 또는 황족의 딸. 그죠? 그런데 이 보통상적으로 이 정치적인 목적이라 얘기함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바로 군사적 열세에 놓일 경우 이때 이 공주를 이민족의 왕에게 시집을 보낸다라는 거죠. 즉 이민족의 왕을 중국 황제의 사위로 삼는 거죠. 네, 그 말은 이 가족을 맺는다라는 거니까 정략 결혼이 되겠죠. 연애 결혼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화봉공주의 시초는 한나라와 흉노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나라는 돌궐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당나라는 토번과 위구르와의 관계를 이 화봉공주를 통해서 맺게 됩니다.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8세기 이후에 맺게 되지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당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이연에 의해서 건국을 합니다. 7세기죠. 7세기. 자, 초기에 보시면 초기에는 이 당나라가 돌궐의 신하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궐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 수나라를 갈아엎고 새롭게 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궐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궐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신하로 자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조공을 하죠. 자, 그러다가 당태종에서 고종 때쯤 가면은 이 당나라가 거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활동, 즉 전쟁 또는 이 힘으로 이제 맞닥뜨린 이제 힘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군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자국 중심의 조공책, 무슨 말이냐면 이때쯤에 당나라의 국력이 월등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자국 중심, 즉 당나라 중심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 때죠. 네. 이세민부터 이세민의 아들까지, 이세민의 사남까지 이때 한반도의 나라들과 이제 여러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특히 당태종 때 고구려를 공격을 하죠. 안시성 싸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랑 전쟁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을 정벌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다 뭘 설치하느냐? 안남, 즉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남 지역에다가 도호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안남 도호부를 설치해서 베트남 지역에 있는 나라 또는 이 베트남 정권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과 유목국가, 즉 이 당나라와 이 유목국가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자, 돌궐은 초기에는 우세를 갖고 있다가 이제 우세 상태에 있었다가 이후에 이 돌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가 뭐겠어요? 돌궐이 되겠죠. 돌궐이 이제 내분을 겪게 되고요. 그때 당태종이 공격을 합니다. 돌궐을. 그래서 이제 돌궐이 이 내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당의 역으로 이제 복속이 되는 그러한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다음 토번과 위굴에 대한 내용 볼게요. 조공 관계만 희망하는 거야. 즉 죄송합니다. 당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거부하는 거죠. 예. 즉 이들은 경제적인 이득만 바라보는 거야. 경제적 이득. 예. 그래서 조공 관계만 원했던 거죠. 군사적으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얘네들이 이 책봉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야, 나는 그래도 당과 싸워서 나름 할만하거든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갖고 있는 비단이 내가 탐이 나서 그렇지, 너네하고 싸워서 질 것 같아서 너네에게 책봉을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조공이 갖고 온 걸 보고 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해요. 와, 돈 내놔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세기 이후에는 당나라가 당의 군사력이 약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봉공주로 토번과 위구르를 달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당나라가 신라, 발해, 일본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와 발해와 일본은요, 당 중심의 책봉과 조공 관계를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느냐? 이 세 나라가 왜 받아들이느냐? 신라와 발해와 일본은 각각의 정권의 안정, 즉 내정을 위해서 또는 국내 통합을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그죠? 이제 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이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내정을 돌보고 국내에 자신의 반대파들을 통합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나라는 센 나라와 교류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당의 선진문물 도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성육부라든지 율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선진문물들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혹시나 신라가 발해가 싸운다든지 아니면 일본과 싸운다든지 할 때 당나라에 이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러모로 좋은 거죠. 또는 당나라가 역으로 이제 신라를 친다거나 이제 그럴 일이 없도록 이 나라와 사이좋게 책봉과 종관계로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을 뒀을 때 1, 2, 3번의 내용들은 다 어땠느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러한 책봉과 종공관계를 수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봉과 종공관계를 수용을 하고 나서 신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당나라와 관계를 맺느냐? 바로 산둔반도에 신라방이라는 것을 세워요. 신라방은 신라인들이 사는 그런 이제 유학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산둥반도에 신라방이라는 걸 세워서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지내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코리아타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타운이 있어?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국내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라소라는 관청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뭐도 해야 되겠어? 종교활동도 해야지. 그러니까 절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관이라는 걸 세워서 신라에 파견되는 사신들이 이제 중국 황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잠깐 묵고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을 위한 여관도 제공이 되었다. 그게 신라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해 볼게요. 발해가 당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는 무랑 때부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셨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해관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 바로 발해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이 발해관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발해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발해 유학생도 존재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인과 빈공과 수석 경쟁을 해요. 이 빈공과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외국 관리 임용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빈공과 수석을 가지고 신라인과 발해인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견수사를 파견하고 견당사를 파견해요. 견수사는 7세기, 견당사는 8세기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에 파견하는 견문단 또는 당나라에 파견하는 견문단, 이들을 우리는 견수사, 견당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세기 말에 되면은 더 이상 파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국풍 문화가 발달을 해요. 국풍 문화를 하면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고유의 문화가 이때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와 발해와 일본은 서로 각각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느냐? 자, 먼저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건 지금 신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일 신라 때 일본과 관계를 개선을 합니다. 자, 일본은요, 원래 이제 백제와 관계를 이제 맺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박살나더라, 멸망하더라. 그러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정식 군대와 백제 부흥군대와 함께 연합을 하여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섰는데, 이것이 백강전투를 패배함으로써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본과 신라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통일 이후에는 이렇게 나쁜 상태가 해소가 되고 개선,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사신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신무역이라 하면 사신이 갈 때 상인 역시 사신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야. 그 나라에 정식으로 입국을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필요한 사치품이나 그런 것들을 사서 신라에 되돌아가서 파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사신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하였다. 예. 특히 일본의 다자이프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는요, 이제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화엄사상을 배워와요. 화엄사상을 배워와서 이걸 신라에 이식을 합니다. 그게 신라 화엄종이야. 이 신라 화엄종이 그대로 일본에 수출이 되면서 일본 화엄종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발해와 일본은 신라 견제를 위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언제 때부터였느냐? 무왕 때부터 약 206년간 계속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를 통해서 교류를 하죠. 일본도. 자, 신라와 발해. 그럼 이 신라와 발해는 또 언제 교류하게 되느냐? 바로 역시 발해 문왕 때 신라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문왕 때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발해 문왕 때는 당과 신라와 교류를 하던 이제 그러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발해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책봉과 조공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응용 또는 내면화가 되었느냐? 자, 내면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내면화라는 말의 뜻은 타인의 신념과 가치관 등을 나의 사고에 플러스 이제 더하여서 내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요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즉,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식이나 또는 그런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또는 다시 내 걸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내면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봉과 조공이라는 중국이 취해왔던 외교 형식을 어떻게 자기네 방식으로 나타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고구려는 어떻게 했느냐? 천하의 중심을 고구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백제와 신라에게 조공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천하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마어마한 국가니까 우리만의 연호를 쓰겠다. 뭐 소위 말하면 광개토태왕 때는 독자적 연호가 영락이라는 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거죠. 뭐 건원, 뭐 이런 것들이 연호니까. 자, 그리고 대왕이란 말 대신에 태왕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큰 대자에 점 하나 찍으면 태자예요. 자, 요거는 태왕이란 말은 이 당시에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황제란 말보다는 태왕이란 말을 사용을 하였다. 자, 백제 볼게요. 마한의 소국, 즉 마한이 다 통일되지 않았을 때에는 남만이라는 말로 이 마한의 소국들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천하의 중심에 백제다라고 또 얘네들이 주장을 하죠. 뭐만 하면 다 천하의 중심이래. 자, 그래서 이 제주도, 즉 그 당시에는 탐라라고 그러는데 이 탐라에 소국이 있었어. 이 탐라국이 백제에게 소위 말하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근데 이 조공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제주도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후덜덜덜 하면서 덜덜덜 하면서 뭘 바치는 거예요? 예,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네. 자, 신라 역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때라고 배웠느냐? 법풍왕 때부터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탐라에 역시 조공을 받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 볼게요.
역시 이들 역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인왕과 대흥.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발해가 되게 잘 나갔거든. 문왕 때. 뭐 무왕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잘 나갔죠. 예. 그 다음 주변 말갈 부족에게 복속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세니까. 그죠? 일본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고 신라와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건방진 짓을 저지르죠. 신라와 발해는 일본보다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일본에게 조공을 하는 신라와 발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8세기 때부터 신라와 교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베트남은 10세기 때 독립을 하고 나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조공을 요구한다. 즉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베트남의 국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국력이 강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어찌 보면은 조공다운 조공, 책봉다운 책봉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천하의 중심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대해서 조공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러한 외교 관계에서부터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